안녕하세요.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강원도 정신건강 실무자 발전대회 2022년 강원도 정신건강 실무자 온라인 발전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발전대회 행사 개최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준비한 개회사 및 축사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정신건강 실무자 발전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황준원입니다. 일선에서 지금 코로나가 3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다들 좀 어려운 점들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희 도민 자체들도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도 그렇고 각종 재난 및 사회적인 안전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일선에서 직접 사례를 관리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 시기에서 이런 발전대회 통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을 좀 치하하고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참여하거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실 발전의 계기를 삼아서 이런 온라인 대회를 개최하셨으니 잘 참석하시고 건강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지사 김진태입니다. 강원도 광역 정신 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2022년 강원도 정신건강 실무자 발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정신보건산업 종사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정신건강복지사업에 기여해주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나누신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가 3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우울과 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더욱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보건산업 종사자 여러분들은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 곁에서 항상 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타인의 고충을 자기 일처럼 들어주고 헤아려 주는 일은 참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단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선택해 진실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에 동료들과 돈독한 정을 듬뿍 나누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병원장 남동입니다. 2022년 강원도 정신건강 실무자 발전대회 온라인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신건강 복지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과 강원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개인의 두려움과 공포가 집단적인 불안감과 우울 증가로 이어져 최근 어려워진 여러 경제적인 상황에 더불어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유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모든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마주하며 심리 방역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들로 인해 국민들이 위로받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을 하게 되신 정신건강복지사업 우수 인력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며 앞으로도 강원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께 보람있는 성과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의 대표 일꾼 춘천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강원도 정신건강 실무자 발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회를 준비해 주신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황준원 센터장님을 비롯한 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150만 강원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정신건강 업무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강원도 정신건강복지사업 우수인력으로 선정되어 영예로운 수상을 하게 되신 실무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올리고 더더욱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직접 뵙고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하나 올해도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작년에 이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직접 뵙고 서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인사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정신건강 종진 사업과 지원 업무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강원도 정신건강 실무자 발전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법과 정책과 제도 정비로 정신건강 실무자분들의 업무 활동을 아주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2022년 강원도 정신건강 실무자 비대면 시상식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애써주신 강원도, 강원대학교 그리고 강원대병원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 정신건강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상하는 기쁜 날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차단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및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연구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아픈 국민들과 함께하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해소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2022년 강원도 정신건강복지사업 우수인력 시상식입니다. 우수인력 심사는 2022년 10월 중순 2주간의 추천서 접수 기간을 거쳐 내외부 심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1년 미만 부문 3인, 1년 이상 5년 미만 부문 6인, 5년 이상 6인이 선정되었습니다. 11월 초 2주간 진행된 2022년 강원도 정신건강복지사업 우수인력 시상식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우수인력 부문 1년 미만 수상자입니다. 다음은 우수인력 부문 1년 이상 5년 미만 수상자입니다. 다음은 우수인력 부문 5년 이상 수상자입니다. 다음은 부지사 표창 수여자입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소진 예방에 대한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강원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강욱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병원에 있는 이강욱입니다. 오늘 2022년도 강원도 정신건강 실무자 발전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는 완전히 조절되지 않고 있고 일상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그간 누적된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도 점점 더 어려운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듯합니다. 이미 국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라고 여러분 정신건강 실무자들의 노력을 점점 강하게 요구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내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올해도 변함없이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수고로움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오늘 잠시라도 올해 한 해 동안 고생스러웠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서 서로를 격려하시고 칭찬하고 고마움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보람과 뿌듯함으로 가득한 감동의 순간으로 변할 수 있다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어려움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부탁받은 특강 주제가 바로 선생님들의 소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내담자를 상대할 때 상담자가 느끼는 좌절, 감정적 고갈, 의욕 저하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설명하면서 소진의 개념이 소개되었는데요. 심리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의 성향도 중요하고 직업 환경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교적 평범한 업무도 힘들게 느껴질 것이고 반면 개인 역량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직무가 과도하거나 수행해야 할 역할을 익힐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또 역할 그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면 개인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진에서 회복되거나 소진을 예방하려면 개인은 물론 직장 또 직장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업무 전문성이 향상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야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고 성취감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끼면서 자신의 존재감도 느끼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더 잘하고 싶은 동기부여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업무 능력을 향상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누구든지 업무를 새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 업무에 대한 감이 생기고 요령도 알게 되고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식도 터득하고 새롭고 신기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반복하면서 배워나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소위 안전한 학습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안전하다는 의미는 업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익히려면 적어도 초기 실습 기간 동안이라도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도 비난받지 않고 마음껏 정답을 찾는 탐색 과정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실패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고 싶고 멋있게 하고 싶죠.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사자로서는 다른 사람이 굳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모든 실수와 실패의 과정 그 자체에서 벌써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 실패하는 일이 원래 그렇게 실패하게끔 되어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개인으로서는 어쩐지 무능함, 무력감, 자책감, 회의감, 부적절감, 열등감 같은 실패의 모든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온갖 부정적인 정서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는 자신감이나 적극성, 자발성 같은 것이 점점 더 떨어지겠죠.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고 몸과 마음이 위축되는 걸 느끼며 드디어 초라해진 자신을 발견하면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개인으로서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학습할 기회로부터 아마도 거의 영원히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와 그에 따른 비난의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 해결책에 대한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집니다. 평소 마음이 평온한 상태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해결 방법도 불안이나 두려움, 초조감으로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업무를 배워나가는 일에 소극적으로 되고 업무 범위를 최선으로 축소하거나 단순화해서 방어적으로 수행하려고 들게 됩니다. 업무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비난받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흔히 간과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그 개인에게 해당 업무가 아무런 즐거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인데요. 직장에서 자신이 하는 업무에 어떤 흥미도 느끼지 않고 너무 괴롭고 불안해서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게 된다면 그 개인으로서는 직장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또 다른 불편한 현실이 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현대 서구 사회는 국가나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해당 기관이나 시설의 책임자 혹은 상급자, 심지어 동료에 이르기까지 어떤 직원이 새로 입사하면 그 사람이 이미 완성된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를 앞에 두게 되면 모든 직원에게 빨리빨리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만 해도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 사업에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는 속도를 보십시오. 사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죠. 자연스럽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새로 추가되는 그 다양한 업무 모두를 매우 높은 숙련도를 갖고 다루라고 요구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점은 직장 단위별로 책임자, 상사, 동료 모두가 이런 학습 환경 조성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처음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중심으로 업무 내용을 정의하고 개인별로 업무 분장이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적절하지 않다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직원들이 올리는 상향식 정보를 실질적으로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미봉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죠. 또 개인의 성취에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보상 기준을 미리 정해야 되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성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단위에서 흔히 시행되는 업무 설명회 수준의 교육보다는 실전적인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그냥 제시된다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역량을 자신이 습득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이익이 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그제서야 국가는 다시 프로그램 전문 개발자에게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교육 자원의 개발을 요청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소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소위 워라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개인별로 일과 삶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업무가 집중되어 과로가 발생하는 이를 가능한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개인마다 수면과 영양 섭취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근무 형태를 조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종종 피할 수 없이 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휴식과 근무 여건의 보장 계획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이 미리 정해진다면 취미활동, 봉사, 종교활동, 또 지역 공동체 참여와 같이 활력을 제공하는 다양한 삶의 활동을 적절히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힘든 상황을 맞아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순간 배에 갇혔던 아이들이 변성기가 갓 지난 목소리로 외치던 말이 엄마, 엄마였습니다. 미국 9.11 테러 때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고층에 갇혀 있거나 추락하려는 비행기에 납치되어 있던 사람들이 사랑한다 하는 그 한마디를 하려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때 우리에게 가장 힘을 주는 것은 언제나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배우자 같은 파트너, 가족, 친구, 동료, 아니면 내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평소에 누구를 만나든지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로 만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쩌면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길은 그런 사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진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역량 향상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안전한 학습 환경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그 자체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해야 될 바도 있고 직장이나 직장 구성원 또 국가나 지자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허용된 시간 동안 오래벌의 균형을 위해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에게 진심 어린 이해와 위로를 마음껏 제공해 줄 수 있는 친밀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가끔 자신이 실패나 실수를 해서 초라해 보이더라도 그런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늘 남이 보기에 우수해야 하고 멋져 보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더 위축될 뿐입니다. 더 큰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모습의 자신이라도 받아들이고 격려해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는 항상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건강 사업은 무척 멋진 일이지만 그 과정은 매우 지저분한 일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돌봄을 제공해도 충분한 보상이 돌아오기 힘든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돌보는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가끔 찾아오는 감동의 순간들이 그걸 증명합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소진되지 않고 이 분야에서 보람있는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며 교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입은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일선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강원도의 정신건강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원도 정신건강 실무자 온라인 발전대회를 마치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